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29살 노인복지사가 파견된 곳은 IT 재벌회장의 병실이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의 손목에서 발견한 화상 흉터. 동생 생각은 왜 안 해? 그냥 죽일 거야? 그리고 어느 한 남자의 집요한 협박. 재벌가에 숨겨진 음모와 살인 계획.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여성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가을비가 병원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호스피스 병동 상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29살. 의료 노인복지사가 된 지 5년째였죠. 매일 죽음과 마주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환자들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었습니다. 책상 위 휴대폰이 울렸어요. 동생 민서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언니, 나야. 전화를 받자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또 쓰러진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새로운 치료법이 있대. 임상시험인데. 민서는 24살의 대학원생이었어요. 작년에 희귀한 신경계 질환을 진단받았죠. 다발성경화증의 변형이라는 복잡한 병명이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 서연은 무릎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었어요. 부모님이 5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민서는 서연이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보증금이 3억이나 된대. 임상시험 참여 보증금.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억.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인사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습니다. 강 선생님,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서연은 통화를 끝내고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VIP 환자 전담 파견 근무예요. 한 달에 800만 원, 성과급 별도.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떤 환자인데요? 최진우 회장님이십니다. JW 테크놀로지의 JW 테크놀로지. 한국 최대의 IT 기업 중 하나였죠.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강남의 한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JW 메디컬 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최진우 회장의 개인 의료 시설이었죠. 자동문이 열리자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호텔 같았습니다. 강서연 선생님이시죠? 50대 후반의 여성이 다가왔어요. 단정한 간호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정숙이에요. 회장님 전속 간호사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병실이 나타났어요. 아니, 병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화려했죠.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서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손.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요일 오후.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뒷모습.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닮았을 뿐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사실 회장은 어떤 이유로 성형수술을 하여 얼굴이 바뀐 상태였죠. 못 알아보는 게 당연했습니다. 회장님은 2달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어요. 수시로 바이탈을 체크해 주시고요. 매일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매일 옷을 갈아입혀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의 옷을 정리하며 몸을 수건으로 씻겨주다 왼쪽 손목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흉터의 모양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입은 화상. 그때 서연이 울면서 약을 발라드렸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40대 초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아, 저는 최준혁입니다. 회장님의 조카이자 부사장이죠. 준혁은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을 겨우 잡았습니다. 새로 오신 강서연 선생님이시군요.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대 후반의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이 잘 어울렸어요. 전 한지원이에요. 전략기획실장이자 준혁 씨의 아내죠. 지원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서연은 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삼촌을 잘 부탁드려요. 특별 보너스도 준비했으니 걱정 마세요. 준혁의 말에 지원이 덧붙였어요. 빨리 일어나셔야 하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요. 두 사람의 표정에 스치는 무언가를 서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기대에 가까운 무언가였죠. 서연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차트를 넘기다가 손이 멈췄어요. 항응고제 투여량이 이상했습니다. 정상 용량보다 미세하게 높았어요. 일반인은 모르겠지만 의료 노인복지사로서 수많은 차트를 본 서연은 알 수 있었죠. 이건 위험한 수준이야. 서연이 고개를 들자 정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숙의 눈빛에 무언가 호소하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화장실이 어디죠? 복도 끝이에요. 서연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버지와 닮은 자신의 코. 같은 모양의 눈썹. 정말 우연일까? 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은 마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화장실을 나오자 정숙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요. 그리고 정숙은 주위를 살피더니 서연의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빠르게 사라졌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전화번호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찾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서연은 회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하지만 그 아래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까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고 말 거야.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인지.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서연의 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3시. 서연은 회장실 한 구석 간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정숙이 준 쪽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조용히 일어나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는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투약 기록을 다시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서연은 노트북을 꺼냈어요. 의료 노인복지사로서 접근할 수 있는 약물 데이터베이스에 로그인했습니다. 항응고제와 다른 약물들의 상호작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조합은 위험했어요. 장기간 투여하면 내부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수준이었죠. 의도적이지 않고서는 이런 처방을 할 리 없었습니다. 벌써 깨셨네요. 서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았어요. 정숙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긴 CCTV 사각지대예요. 여기서 5분간은 정숙은 커피를 건네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어요. 정숙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였습니다. 오랜 시간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일한 지 15년째예요. 회장님을 누구보다 잘 알죠.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다가 2달 만에 돌아오셨죠.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셨어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5년 전 부모님이 사고를 당한 바로 그 해였어요. 아침이 되자 준혁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날카로웠어요. 투약 기록 확인하셨나요? 서연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네,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해서요.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처방은 주치의가 하니까요. 준혁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더욱 의심이 커졌어요. 점심시간 서연은 병원 의무기록실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부탁 좀 들어줄래? 무슨 일이야? 5년 전 교통사고 기록 좀 찾아줄 수 있어? 강석준, 김미라 부부 사고.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이상한데? 사망자는 김미라 씨 한 명뿐이야. 강석준 씨는 중상이었지만 생존했다고 나와.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다음 기록이 없어. 퇴원 기록도, 전원 기록도. 서연은 전화를 끊고 복도로 나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실로 돌아가는 길에 준혁의 사무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프로젝트 타라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지원의 목소리였어요. 회장이 깨어나기 전에 끝내야 해. 물론이죠. DNR 서류도 완벽해요.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DNR.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였죠. 하지만 서연이 본 회장의 의료 기록에는 그런 서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연은 회장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 보호기가 작동 중이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이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안에는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메모들이 빼곡했어요. S, Y, K. 나의 보물. 2019년 10월 15일. 미안하다.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면.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SYK. 서연의 이니셜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은 부모님 사고 날짜였죠. 수첩을 더 넘기다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린 서연과 민서, 그리고 부모님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얼굴 부분만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뭐 하시는 거죠? 서연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준혁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어요. 아, 저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준혁은 다가와서 수첩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사진을 주머니에 넣은 뒤였어요. 그날 밤 서연은 화장실에서 정숙에게 받은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야 해요. 답장은 바로 왔어요. 내일 새벽 4시 병원 옥상.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이 정말 아버지라면 왜 우리를 떠났나요?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회장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리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아사, 연. 너무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어요.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당황해서 나스코를 누르려 했지만 회장이 약하게 손을 잡았어요. 험해. 회장의 눈이 살짝 열렸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분명 서연을 보고 있었어요. 아심.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박수는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은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으시군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문이 열리고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모니터 알람이 울렸다고. 일시적인 변동이었어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지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회장을 확인하더니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는 즉시 보고하세요. 문이 닫히고 서연은 다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고 준혁과 지원은 무언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지켜드릴게요, 아버지. 창밖으로 달이 구름 뒤로 숨었습니다. 어둠이 더욱 짙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불꽃이었어요. 새벽 4시. 서연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정숙이 난간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왔군요. 정숙의 목소리는 지쳐 보였어요. 서연은 다가가서 옆에 섰습니다.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정숙이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회장실에서 발견했어요. 정숙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랬군요. 당신이 회장님의 딸이었어.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회장님이 가끔 혼잣말로 서연이라는 이름을 부르셨거든요. 정숙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USB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최준혁과 지원이 주고받은 이메일, 위조된 서류들. 서연이 USB를 받으려는 순간 옥상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준혁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서연은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정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입 교육 중이었어요. 비상대피로 확인차. 준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새벽에요? 24시간 근무니까요. 준혁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서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서연은 정숙과 눈빛을 교환하고 준혁을 따라갔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준혁이 문을 잠갔어요.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신 뭐가 목적이죠? 준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연기 그만해요. 의료 기록 뒤지고 컴퓨터 해킹하려 하고. 서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준혁이 서류 하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강민서. 당신 동생이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서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임상시험 참여 신청서도 있네요. 3억이 필요하다고? 준혁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간단합니다. 당신이 입 다물고 일만 하면 동생은 치료받을 수 있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상한 짓을 하면 준혁이 손가락으로 목을 그었어요. 동생의 임상시험 자격은 영원히 사라질 겁니다. 서연의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민서를 위협하다니.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서연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민서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연 선생님이시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팀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오정숙 씨가 제보하셨습니다. 의료 사기 의혹 건으로요. 서연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CCTV가 있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증거만 확보해 주세요. 통화를 끝낸 서연은 거울을 봤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단단해졌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녹음 모드로 설정했어요. 그리고 회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원이 나타났어요.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것 좀 서명해 주세요. 무슨 서류죠? 보안서 약서예요. 여기서 본 것은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연은 서류를 자세히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환자의 DNR 의사를 확인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DNR 확인서잖아요? 그냥 형식이에요. 서명만 하세요.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안 됩니다. 회장님은 DNR에 동의하신 적 없어요. 어떻게 알죠? 의료 기록을 봤으니까요. 지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거부해요? 전 의료 노인복지사예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문자였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조사팀이었어요. 서연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 서류는 위조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지원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무서웠습니다. 동생 생각 안 해요? 협박이신가요? 서연이 똑바로 맞섰어요. 녹음 중입니다.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의 모니터에서 알람이 울렸어요.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달려갔어요.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약물 과다 반응이에요. 서연은 재빨리 수액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서연은 침착하게 약물을 주입했어요. 몇 분 후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회장의 눈이 떠졌어요.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놀라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삼촌이 깨어났어. 준혁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의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힘은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켜. 줘.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두가 들었어요. 준혁과 지원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조사팀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경찰도 나타났습니다. 최준혁, 한지원 씨, 의료 사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준혁이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어? 조사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녹음한 파일과 정숙이 제공한 증거들이 화면에 떴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지원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후회할 거야.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내 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숙이 다가와서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의 의식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눈빛은 또렷해졌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의료진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독성 약물에 장기간 노출됐는데도 뇌 손상이 최소화됐다고요. 어느 날 오후 회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이제 말할 수 있겠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5년 전, 미안하다.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회장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서연이 도와 베개에 기대게 했습니다. 그때 회사가 위기였다. 라이벌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너희를 위협했다. 가족을 해치겠다고. 엄마는 그들과 싸우다가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은 척을 했다. 신분을 바꾸고 성형수술을 하고 최진우가 되었지.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너희를 지키려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 서연은 울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와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최진우 회장님, 진술하실 수 있으십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내 조카가 아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서연도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5년 전 우리 가족을 공격했던 그 기업의 스파이였어. 검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회장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었어요. 내가 신분을 바꾸고 돌아왔을 때 준혁이 나타났다. 조카라면서 위조된 서류를 들고. 서연이 숨을 죽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의심했지만 그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내 과거, 가족 관계, 협박당했다. 만약 거부하면 서연과 민서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받아들였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원은요? 준혁이 데려온 여자다. 처음부터 한패였어. 그때 정숙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제가 15년간 모은 자료예요. 준혁이 보낸 이메일, 통화 녹음, 계좌, 이체 내역.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떴습니다. 준혁과 지원이 외부 세력과 연결된 증거들이었어요. 검사가 자료를 확인하며 놀라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산업 스파이 사건이네요. 서연은 정숙을 바라봤어요. 정숙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서였습니다. 언니, 방금 병원에서 연락 왔어. 임상시험 참여 확정이래.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어떻게? 익명의 후원자가 보증금을 냈대.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다. 검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준혁과 지원은 최소 20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겁니다. 모두가 나간 후 병실에는 서연과 회장, 정숙만 남았어요. 회장이 힘겹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정숙 씨, 그동안 고마웠어.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숙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제가 회장님을 지킨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서연과 회장이 놀라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를 구해주셨잖아요. 회사 부도로 자살하려던 아버지를.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회장님이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저를 간호학교에 보내주셨죠.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이가. 네, 접니다. 그래서 평생 회장님 곁을 지켰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세상에는 이런 인연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서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언니, 민서가 뛰어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회장을 봤어요. 이분이 아버지?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민서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제 치료비를. 미안하다. 더 일찍 나타났어야 했는데.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숙이 멀리서 그 모습을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준혁이 구치소에서 자백했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배후 세력도 공개했습니다. XG 그룹이었습니다. 특별조사팀장이 설명했어요.
5년 전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바로 그 기업이에요. 준혁은 그들의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제 끝입니다. CEO가 구속됐고 회사는 해체될 예정이에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5년간의 악몽이 끝난 거예요. 회장실에는 평화가 찾아왔어요. 회장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고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싹이 돋아날 계절이었습니다. 정숙이 차를 가져왔어요. 서연이 놀랐습니다. 회장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숙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멀어져 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사는 거. 서연과 민서가 미소 지었어요. 그들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집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봄꽃이 만개한 정원은 천국 같았습니다. 민서가 밝은 얼굴로 뛰어왔어요. 언니, 오늘 검사 결과 나왔어. 서연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임상시험을 시작한 지 3개월. 오늘이 첫 번째 중간 평가였어요. 어떻게 됐어? 완전 호전이래.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서연은 동생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왔어요. 이제는 거의 회복했지만 장거리 이동할 때만 휠체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민서 축하한다. 민서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회장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 정숙이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이제 그녀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축하 케이크 만들었어요. 네 사람이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서연아, 회장이 딸을 불렀어요. 네, 아버지.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우리 회사에 의료복지재단을 만들고 싶다. 네가 맡아주면 좋겠는데.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환자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야.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지켜주면 좋겠다. 서연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민서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돕고 싶어요. 제가 완치되면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될 거예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웃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서연은 새로운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JW 의료복지재단 간판이 반짝였어요.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의료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장 강서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특별했어요. 전국 병원에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의료사고와 부정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었죠. 우리가 겪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서연이 회의에서 말했어요. 환자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어요. 회장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카리스마를 되찾은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준혁과 지원의 판결이 나왔대요. 그래, 준혁은 25년, 지원은 15년이요. 회장이 책을 덮었습니다.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었어.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서연은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XG 그룹은 완전히 해체됐대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서연 이사장님이시죠?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서연이 놀랐어요. 이번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이야기니까요. 통화를 끝낸 서연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민서가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의학 서적이었어요. 열심히 하네? 응. 빨리 의사가 되고 싶어. 서연이 동생 옆에 앉았어요. 민서야, 우리 정말 행복하지? 민서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너무 행복해. 언니가 있어서, 아버지가 있어서. 두 자매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때 정숙이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정숙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숙이 말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지 100일째거든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정숙이 날짜를 세고 있었던 거예요. 회장이 잔을 들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5년 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다고.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서연아, 아버지가 불렀어요. 네. 내일 회사 이사회가 있다. 같이 가자. 서연이 놀랐습니다. 저도요? 당연하지. 넌 내 후계자니까. 민서가 박수를 쳤어요. 우와! 언니가 사장이 되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서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였다.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민서가 건강해지고 있고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서연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고 계시죠? 우리 이제 행복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강인하고 당당한 여성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더 이상 약하고 두려워하던 서연이 아니었어요. 준비됐니? 아버지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멋진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모두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제 딸이자 미래 CEO입니다. 회장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이사회의실로 들어가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야.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당당하게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따뜻함이 만나는 기업.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이사들이 감탄했어요. 젊지만 똑똑하고 따뜻한 리더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 네가 자랑스럽다. 단 한마디였지만 서연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상이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내 딸.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정원입니다. 이번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겁게 감상하셨는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전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